제목을 또 정해서 보내주셨는데, 제목, 난 아직 갇혀 있어.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어딜 가든 관심 받는 걸 즐겨 했어요. 늘 내가 그 무리의 중심이어야 했고, 그날도 분명 그랬어. 아니,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다 이상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버티다가 겨우 나갔는데 내 바로 뒤에서 차가 전복이 되었고, 너무 놀라 주저앉고 뒤를 겨우 돌아봤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119가 올 때까지 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 앞집 사시는 할머니가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금만 빨리 나왔다면 다친 사람은 나였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었던 걸까? 내가 촉이 좋은 건가? 그렇게 겨우 등교한 학교.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고, 빈자리는 나를 포함 한 자리가 더 있었어요. 분명 등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등교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수술 중이라고.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수술이란 단어는 너무 무섭게 다가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했던 그 날은 그냥 그대로 흘러갔고, 오후에 담임쌤이 알려주셨습니다. 친구의 수술은 잘 끝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병문안을 갈 친구들을 모집하여 3일 후에 가기로 했어요. 아무 일 없이 3일이 지났고 병문안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고, 친구의 병실로 바로 찾아가서 군것질도 하고 그냥 잘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녁도 먹고 헤어지기로 하여 그냥 사와가지고 병실에서 다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2명이 가기로 하였고, 나랑 친구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신나서 떡튀순을 사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고, 그럼 나 먼저 가겠다고 갔다가 오라고 하고, 나는 먼저 병실로 들어왔고 친구들은 떡튀순을 반겨줬습니다.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화장실을 간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핸드폰이 없는 친구가 더 많았고 연락을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친구를 찾아 나섰고 2명이서 병원 로비랑 화장실을 보기로 했고, 혹시 몰라서 나는 다른 층 병실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를 찾았던 그 위치가. 그리고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그 층은 비어 있었는지. 3층 간호사실 옆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난 멈췄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나를 발견하고 울면서 내 쪽으로 달려왔고, 그 뒤에는 어떤 아저씨가 친구를 따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꼴에 태권도를 하던 나였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친구들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 아저씨가 친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왜 같이 도망갈 생각은 못했을까? 그날부터였다. 나의 지옥은. 그 아저씨가 친구를 못 보게 하는 거에 급급해서 난 그 아저씨가 들고 있던 칼도 보지 못했고, 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저씨를 본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고 그대로 뒤를 돌았습니다. 그대로 도망을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대로 붙잡힌 나는 비상구로 끌려갔고
정말 거지 같은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그때까지 야동은커녕 성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에 남자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나에게 그 짓을 하는 내내 오빠라고 부르길 강요했고, 입을 다물 때마다 신음소리 한 번 안 낸다고 목을 졸랐고 계속 때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나는 경찰이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올 수는 없었을까? 꼭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며 왔어야 했나? 그 아저씨는 나를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난 깊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막 정신 차린 나에게 이거저거 묻고 그 아저씨는 잡았냐는 내 말엔 대답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들었다. 2달 만에 눈을 뜬 거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아빠가 찾고 있다고. 꼭 잡을 거랬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중요한 건 우리 아빠는 경찰이 아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엄마 말대로 아빠가 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갔고, 끝이 나기까지 참 힘든 싸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를 그렇게 만든 아저씨는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초범이다, 반성 중이다 라는 역같은 말들로 겨우 2년형을 받았습니다. 난 그 일로 더러운 년이라는 소문 때문에 학교도 자퇴하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리고 1년은 수도 없이 자일을 했습니다. 옆에 항상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일이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엄마와 동생 그리고 동네 친구 2명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내 발로 다시 밖을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주위 사람의 케어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고, 그 아저씨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진 아저씨는 무척이나 억울했나 보다. 나 같은 것 때문에 2년이나 살았다는 게. 내가 다시 한번 죽음을 느꼈던 건 고작 17살 때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CCTV도 없는 골목에서 또 나를 끌고 갔고, 나는 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다행히 그 골목 옆엔 목욕탕과 PC방이 있었고, PC방에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PC방 알바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또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나를 잡으러 온 거였고, 여경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난 부모님을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아저씨는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남자가 무서워졌고 2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학교 생활을 하기엔 그 소문들은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했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20살에 축산업 격리를 할 수 있었지만, 거기 또한 그 아저씨와 같은 사람뿐이란 걸 알았어야 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방에서만 생활하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고, 엄마와 친구의 노력으로 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갇혀있나 봐요. 요새는 성범죄자 알림이가 우편으로 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온 아파트에도 그 우편은 옵니다. 왜 거기에 그 아저씨가 있는 것일까? 나를 쫓아온 건가? 나 이대로 그냥 여기서 신혼생활 즐기며 보통의 사람들처럼 지내도 되는 걸까? 또 마주치면 그 아저씨는 나를 알아볼까? 모든 게 두렵고 겁이 납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읽어줄 수가 없네. 빡이 쳐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2년 받은 것도 거지 같은데 출소를 하고 또 그 집을 찾아와서 또 행위를 하려 했다고? 그리고 지금 신혼집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이건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도라이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제보자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희가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이거는 엄청 추가적인 말이 있습니다. 먼저 당했던 친구,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임신이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고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뭔 개같은 이 친구냐 이게? 그리고 저한테 안 써준 내용이 더 있대요. 저 추가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 축산물 격리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는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집에 태워주신다고 차에 태워서 산으로 갔대요. 그 당시 핸드폰 음량 버튼 누르면 SOS로 내 위치가 아빠한테 가서 연결이 되는 건데 당하기 직전에 아빠가 와서 미수로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마지막에 써준 내용이 있네. 뭐라고 써주신지 알아요?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다른 사연자분들을 위로해주는 걸 봤는데 그냥 한 번이라도 네 잘못 아니다. 이제까지 잘 버텼다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서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서 부모님 제하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 한 번씩 들어보고 제보자님 잘못 아니에요. 제보자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눈물 나네, 이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보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버티고 살아와줘서.